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4년간 연애를 해서 서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만 챙기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단순히 친정보다 시댁만 챙겼다고 화가 나서 선택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친정일에 신경을 쓸 때는 왜 아직도 독립하지 못했냐고 이해를 못하겠다던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큰돈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던 남편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빚까지 내가며 시댁 일에 발벗고 나섰는데 본인과 상관없는 돈까지 욕심내길래 자기가 한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제대로 알게 해줬습니다. 4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결혼 비용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저희는 서로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으나 일단 가진 돈 안에서 준비를 해보자고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영아, 우리 집에서는 지원받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보자. 제 주변에는 돈이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 살다가 집을 산 친구도 있었고 원룸 월세로 시작해서 집을 넓혀가며 사는 친구도 있었기에 제 조건은 그리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양가에서 지원받아 부족함 없이 결혼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약간 부족해도 저와 남편의 힘으로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각자 모아놓은 돈에 대출 조금 받아서 작은 신혼집을 얻었고 가구도 꼭 필요한 것만 샀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희 신혼생활은 괜찮았어요. 매일 데이트하다 헤어지는 게 싫어 이제 그만 같이 살자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잘해주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신우가 툭 하면 집에 찾아왔다는 점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시댁은 오래된 빌라였는데 4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결혼 전 인사를 갔을 때도 오래됐다는 느낌을 바로 받았습니다. 사실 구축이라고 해도 내부 리모델링을 싹 하면 새 집처럼 지낼 수 있는데 시댁은 처음 지어진 그대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이 많이 낡았는데 그냥 오래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곰팡이도 많았고 찬바람도 들어와서 불편해 보였어요. 결혼한 지 딱 한 달 되었을 때 신우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샤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새언니, 저 미안하지만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네, 쓰세요. 갑자기 찾아온 신우는 오자마자 화장실을 쓰겠다고 해서 급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샤워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누구 왔어? 아가씨. 지민이? 어. 그러자 남편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야, 야, 너 뭐야? 아, 왜? 나 씻고 있어. 아니, 집 놔두고 왜 여기 와서 씻냐고? 말 시키지 마. 남편과 저는 이때 너무 황당해서 일단 아가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지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왜 우리 집에서 씻어? 오빠도 우리 집 알잖아. 뜨거운 물도 한참 있어야 나오고 춥고. 어제 바퀴벌레도 나와서 씻기 무섭단 말이야. 바퀴벌레요? 언니 몰랐어요? 우리 집 바퀴벌레가 얼마나 자주 보이는데요. 야, 시끄럽고 빨리 가. 너무한다. 이 날씨에 나 이 상태로 집에 가면 감기 걸려. 그래, 자기야. 아가씨 머리는 말려야지. 갑자기 와서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온 거라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우는 샤워 후 머리까지 싹 말린 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데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더 뭐라고 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이건 좀 아닌데. 괜찮아.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도 샤워하실 때 불편하실 것 같은데 다른 곳은 몰라도 욕실만 리모델링하는 건 어때?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단 한 번도 시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아마 안 하실 거야. 남편의 말에 저도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슈누는 이날 말고도 저희 집에 오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집에 없는 날도 찾아오곤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계속 맞벌이를 하며 지냈는데 주말에 외식이라도 할까 싶어서 아침을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집에 두면 어울릴 만한 소품도 보고 있던 그때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아. 왜? 뭐라고? 야, 그건 아니지. 우리 지금 밖이야. 잠깐만. 아가씨야? 그런데 지금 우리 집 앞이라는데 어쩌지? 우리 집에 가려면 좀 걸리는데 다음에 오라고 해. 그게 오늘 단수여서 샤워 좀 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뭐?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씻으러 왔다고 하니 좀 어이없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수라서 씻을 수가 없으면 집 근처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가도 되는 거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전화 좀 받고 오겠다며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5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와서는 한다는 말이 어떡하지? 샤워만 금방 하고 간다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라고 해. 고마워, 자기야. 진짜 딱 씻고 바로 나간다고 했어. 그런데 좀 찜찜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와서 씻고 간다는 그 자체가 좀 황당했고 어이없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급하다고 하니 저도 그러라고는 했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충 보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을 생각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집에 와보니 아가씨가 여기저기 손을 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왜? 이걸 봐. 내가 분명히 외출 전에 욕실 청소 다 해놨는데 휴지도 다 젖어있고 천장에 물방울 맺힌 거 봐. 이건 일부러 물을 뿌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미안해. 아까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게 맞았는데. 저번에도 와서 씻고 갔고 이번엔 우리가 집에 없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와서는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잖아. 지민이가 씻고 나서 깨끗하게 해놓고 간다고 했어. 분명히. 저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신우는 욕실만 쓰고 간 게 아니라 냉장고에서 음료수도 하나 꺼내 먹고는 그걸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고 갔고 안방도 들어갔는지 화장대에 손댄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정에서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엄마가 전부터 다 같이 밥 먹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서로 시간을 맞추다 보니 결혼하고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민영아, 내일 오는 거 맞지? 엄마, 시댁에도 다 말씀드려서 11시까지 갈 거야. 그래, 괜히 뭐 사오고 그러지 말고 올 때 운전 조심하고. 알았어, 내일 봐. 그리고 다음 날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음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남편과 일찍 친정에 갔는데 시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상을 차려놓으려고 엄마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냥 앉아있으라니까. 괜찮아. 수저랑 반찬 놓는 건데 뭐 어렵다고. 한 서방이라도 가서 앉아있어. 저도 같이 할게요. 장모님 음식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게 뭐 어렵다고 그러나. 암튼 고마워. 그리고 11시가 되자 시부모님과 신우가 도착했습니다. 친정도 시댁처럼 집이 오래됐는데 그래도 살면서 여기저기 고치며 살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리모델링도 싹 해서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그냥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빈손은 아니죠.
그런데 집이 엄청 깔끔하네요. 아닙니다. 급하게 치우느라 정리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땐 오래되어 보여서 저희 집하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저희도 많이 고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신우가 나이가 어려 그런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도 바퀴벌레 나와요? 원래 주택에는 벌레가 많잖아요. 저희 집은 벌레가 잘 없어요. 전문 업체에서 소독 몇 번 했더니 벌레는 잘 안 보이네요. 그래요? 저희 집은 툭하면 벌레가 나오거든요. 아이, 사람 사는 집이 다 그렇죠, 뭐. 안 그래요? 그럼요. 벌레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한참 얘기를 나누다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다들 엄마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음식 솜씨는 정말 알아줬는데요. 동네 아줌마들이 같이 반찬 가게를 하자고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집 구경 하고 싶다면서 여기저기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남편은 그게 좀 실례라고 생각했는지 신우에게 앉아 있으라고 했지만 너무 무안을 주는 것 같아 제가 눈치껏 신우를 챙겼습니다. 언니, 저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뭐 있어요? 같이 올라가 볼래요? 좋아요. 저 이런 집에서 사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계단 있는 집이요. 신우가 혹시나 또 여기저기 방문을 열고 다닐까봐 아예 제가 신우를 데리고 2층까지 올라가서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뭐 집이 엄청 큰 건 아니라서 구경이랄 것도 없지만 2층으로 올라가면 테라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내려왔어요. 와, 대박. 오빠 2층 가봤어? 테라스 있어. 봤어. 주민아, 그만 돌아다니고 좀 앉을래? 마당도 보고 오고 싶은데. 이따 집에 갈 때 보면 되잖아. 알았어. 아버님과 친정아빠는 술도 한 잔씩 하시고 엄마와 어머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문제는 신우였는데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남편이 눈치를 줘도 신경 쓰지 않고 여기저기 둘러보러 다녔습니다. 그래도 무슨 사고를 친 건 아니어서 식사를 다 마치고 기분 좋게 친정을 나왔는데 차에 타기 전에 남편이 신우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야, 한지민! 깜짝이야. 왜 소리 질러? 아까 꼭 그래야 했냐? 아니, 기분 좋게 밥 먹고 나와서 왜 그래? 쪽팔리게 조용히 먹지 그게 뭐냐고! 됐어. 그만해. 그래, 자기야, 그만해. 이날 남편은 아가씨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가씨에게 화가 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서로 비교되는 그 상황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았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혼자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셨는데 자기 술도 잘 못 마시면서 그냥 둬. 이럴 때 마시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화가 나? 쪽팔려. 장모님 장인어른이 보시기에 어땠겠냐고. 엄마 아빠 그런 걸로 뭐라 안 하셔. 알면서 그래. 사람은 다 똑같은 거라고. 없이 사는 거 티내면 무시하게 되어 있어. 무슨 말이 그래. 그동안 우리 부모님 겪어보고도 그래? 아, 몰라, 짜증나. 더 말을 해봤자 싸울 것 같아 저는 그냥 두었고 주말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영아, 오늘 퇴근하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 부모님 댁으로 오라고.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네? 그런데 나 퇴근하고 가면 9시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늦어? 그럼 알았어. 먼저 집에 가 있어. 나는 저녁 먹고 들어갈게. 그래, 알았어. 평소에는 시댁에 가자고 해도 잘 안 가던 남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시댁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서운하다는 말도 자주 했죠. 내일 주말인데
부모님 모시고 바람 쐬러 갈까? 자기야, 나 이번 주 내내 야근해서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좀 서운하네. 뭐가? 너 바쁘다고 그래서 나 혼자 부모님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자기도 며느리로서 같이 좀 참여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어디 좀 가자는 거지. 따로 계획도 없고 집에만 있을 거면 나갔다 오자. 남편은 그렇게 제 앞에서 서운함을 비췄고 주말 중 하루만 시간을 내는 게 어렵냐고 투덜거리길래 알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나 보다 하고 따라 나섰는데 목적지는 시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댁에서 먹고 쉬자는 거였어요. 자기야, 다른 곳 가는 거 아니었어? 그럴까 했는데 나가면 돈 쓰고 고생이니까 부모님 댁에서 쉬자.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집 불편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나간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너 설마 우리 집 오래됐다고 싫어서 그래? 그 말이 아니잖아. 저는 시댁까지 와서 싸우기 싫어 남편에게 그냥 알겠다고 하고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편하게 누워서 낮잠도 자고 TV도 보면서 쉬었지만 저는 어머님과 함께 밥 차리고 과일 깎고 제대로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친정에 가면 맘 편히 쉬다 오니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도가 심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친정에도 갈 수 있는 건데 남편은 친정과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느껴졌죠. 거기다 친정에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아까워하거나 왜 해줘야 하냐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뭐? 아니 1,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 엄마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만 쓰고 주겠다 하셨어. 야,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는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몰라? 친정에서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서 제가 1,000만 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 돈으로 빌려드리는 거라 해도 남편에게는 말하는 게 맞다 싶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흥분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여유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더니 1,000만 원이 없어서 너한테 부탁을 하냐? 설명하자면 길어. 그래서 결국 돈 보내겠다? 그럼 어떡해. 급하다고 하시는데. 넌 어떻게 아직도 독립을 못했냐? 뭐? 결혼을 했으면 본가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야지. 안 그러냐?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매번 장모님 장인어른이 뭐 해달라 하면 끌려다닐 거야? 남편의 말이 듣기 짜증났지만 저는 일단 친정에 1,000만 원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에서 해드렸어요. 금방 주신다고 했기에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친정에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갈 때는 어떻게든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던 사람이 친정엔 안 가려고 했죠. 그래서 저 혼자 다녀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빈손으로 왔냐 하면서 시비를 걸듯이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넌 지금 몇 시냐? 지금 9시 반인데? 아니, 나 저녁은 어떡하라고 이제 왔어.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잖아. 엄마가 자기 좋아하는 음식 해놨다고. 참나. 그런데 빈손이야? 그럼? 내가 먹을 건 안 챙겨왔어? 너무한다 진짜. 맛있는 건 지들끼리만 먹고 말로만 사위지. 사위가 집에서 혼자 굶고 있는 거 아시면 뭐라도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뭐 지들? 말이 좀 심하네? 나한테 지라고 해도 기분 나쁜데 우리 부모님한테도 지들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알았어. 그건 내가 실수했다. 말이 헛나왔어. 미안. 미안. 말이 잘못 나왔다고. 제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봤자 주말 중 하루 아니면 명절이나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엄마가 같이 저녁 먹자고 할 때면 남편 사정을 봐가면서 가야 했기에 시댁에 가는 날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랑 다퉜더라도
퇴근하면 퇴근했다고 전화는 꼭 했는데 이런 전화도 점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근도 점점 늦었죠. 처음에는 회사 일 때문에 늦나 생각했고 그것도 아니면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퇴근하면 시댁으로 가서 한참 있다가 집에 오는 거였어요. 어디냐고 전화를 해보면 대부분이 시댁이었죠. 자기 부모님 뵈러 간 건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에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 더 있다가 올 줄 알았는데 일찍 왔네? 왜? 내가 자고 왔으면 싶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시댁 가면 항상 밤 10시는 넘어서 왔잖아. 오늘은 9시도 안 되어서 들어왔길래 해본 말이야. 근데 그건 뭐야? 반찬이야? 어머님이 주셨어? 그럼 나 좀 씻을게. 응. 남편이 씻는 동안 가져온 반찬을 열어봤는데 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좀 섭섭하긴 했어요. 친정에서 반찬을 가져오면 절반은 남편이 잘 먹는 반찬과 나머지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챙겨주시는데 시댁은 아니었죠. 그리고 말을 할 때 항상 날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남편은 뭐에 그렇게 화가 난 건지 저와 대화를 할 때면 그래서, 근데 거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 다 되어 가는데 벌써부터 남편과 삐그덕거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풀어서 전처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연애할 때처럼 출근해서도 중간중간 문자도 보내고 퇴근하는 길에 전화해서 시간 맞으면 서로 만나 저녁도 먹고 들어가곤 했죠. 무조건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또 제 말에 순순히 응해주니 이렇게만 지내면 조금씩 전처럼 다시 잘 지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같이 친정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와 둘이 외식을 하거나 같이 퇴근하는 건 좋아했습니다. 오늘 차 두고 출근하길 잘했네. 그치? 예전에는 지하철 타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퇴근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진짜 다 추억이다. 그런데 다리가 좀 아프긴 하네. 저기 빈자리 있다. 자기 앉아. 아니야, 자기 앉아. 내 가방 들어주면 되잖아. 남편은 연애 때 매너도 좋고 저에게 잘했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도 남편에 대해 서운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시댁에 정말 자주 갔습니다. 자기야, 오늘 토요일인데 출근하는 거야? 아니, 엄마 집에 가려고. 자기는 안 갈 거지? 나 오늘 대학 친구들 만나기로 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안 가는 거 맞지? 못 가는 거지. 그게 그거지 뭐. 암튼 나 갔다 올게. 자기도 친구 잘 만나고 오고. 알았어. 많이 늦어? 좀 늦을 거야. 남편은 시댁에 혼자 갈 때면 승질을 부리고 나갈 때가 많았는데 이날은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껏 꾸미고 나갔죠. 항상 편한 복장으로 갔는데 정장을 입고 나가서 어디 외식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 가족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오니 저녁 7시 정도가 되었는데 남편은 더 늦으려나 싶어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되자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제 와? 자기 잘 다녀왔어? 나 아까 7시에 왔어. 더 놀고 오지 그랬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왔지 뭐. 그런데 어디 외식이라도 하고 온 거야? 아니, 집에서 밥 먹고 왔는데. 그런데 정장은 왜 입고 갔어? 아, 사진 때문에. 사진? 오늘 가족 사진 찍었어. 가족 사진을 나 빼고 찍었다고? 우리 가족만 찍었는데 왜? 처가에도 나 없는 가족 사진 걸려있잖아. 아니, 그건 내가 자기랑 만나기도 전에 찍은 사진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없지. 그건 모르겠고.
저번에 우리 엄마가 처가 가서 밥 먹고 가족 사진 걸린 거 보더니 우리도 찍자고 하길래 오늘 찍은 거야. 아, 피곤해. 나 좀 씻을게. 이제 결혼도 했으니 독립해야 한다 어쩐다 하더니 저는 여전히 시댁에서 남이었나 봅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 좀 화가 났어요. 보통은 며느리까지 다 찍는 게 맞지 않나요? 다 함께 찍고 나서 시부모님 따로, 저와 남편 따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찍는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처음부터 저를 빼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니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뒤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시댁 이사 얘기를 꺼냈어요. 이사 예정도 아니고 이미 이사를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집들이? 아니, 언제 이사를 가셨어? 일주일 됐어. 엄마랑 자주 통화 좀 해라. 어쩜 그렇게 모르냐? 나 어머님하고 어제도 통화했어. 그런데 이사 얘기는 전혀 안 하셨고. 그래? 엄마는 왜 얘기를 안 했지? 암튼 내일 집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갑자기 이사를 하셨다고 해서 놀랐는데 시댁 형편을 제가 모르던 게 아니어서 어디로 이사를 가셨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퇴근 후 이사한 시댁으로 찾아갔더니 아파트였습니다.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려면 아무래도 돈이 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대출이라도 받은 건가 생각이 들었죠.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을 만나 같이 들어가는데 신축은 아니었지만 집이 좋아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면에 그 가족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저만 없는 가족 사진이요. 서운함을 넘어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좋은 날이니 기분 좋게 있다가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와. 찾아오느라 힘들지는 않았고? 네, 전보다 더 가까워졌네요.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어? 뭘 얘기해? 이사 가시는 거요. 집은 언제 알아보고 계셨어요? 네가 하도 바빠서 그냥 얘기 안 했지 뭐. 암튼 앉아. 어머님은 전보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셔서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자, 얼른 와. 짜장면 불겠어. 집들이엔 중국 음식이 최고잖아. 그래서 너희 도착 시간에 맞춰서 시켰다. 아, 맛있겠다. 야, 오늘 엄마 돈 좀 썼네. 유산슬하고 팔보채도 있고. 이런 날은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 거지. 안 그래, 민영아? 아, 네. 잘 먹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먹어.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우는 여전히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오빠가 이제야 장남 노릇 제대로 했네. 그럼 괜히 장남이겠어? 힘들 때 이렇게 큰 힘이 되고 그러는 거지. 나도 우리 아들한테 너무 고맙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돈을 해줘도 되는 거야? 아이, 그럼요. 제가 그 정도도 못해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어 조용히 듣기만 했는데 계속 들어보니 돈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혹시 돈 해드렸어? 어? 어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일단 먹어. 그렇게 식사 후 어머님이 여기저기 집 구경을 시켜주신다기에 둘러보는데 언니, 우리 집 욕실 봤어요? 이리 와봐요. 너무 좋죠? 아, 네. 깨끗하고 좋네요.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게 시댁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원래 살던 빌라 처분하고 거기에 내가 돈 좀 들인 거랑 해서 이사하신 거야. 집 어때? 집 좋더라. 그런데 돈을 얼마나 해드렸길래 아버님이 큰 돈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냥 2장 드렸어. 2장? 2천? 아니, 2천 못해서 무슨 집을 사. 그럼 2억이라고? 어. 남편은 저 몰래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시댁에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200도 아니고 2천도 아니고 2억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더군다나 저에게 말 한마디 없었으니 저는 너무 기가 막혔죠. 집에 도착 후 저희는 이 돈 때문에 한바탕 싸웠습니다. 이게 말이 돼? 뭐가?
그 큰 돈을 왜 말도 없이 마음대로 해드렸어? 내가 도박을 했냐? 여자한테 돈을 썼냐?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너도 초과에 돈 해줬잖아. 그래놓고 무슨 말이 많아? 난 1,000만 원이었고 엄마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드린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대로 돌려받았고 1,000만 원하고 2억하고 비교가 돼? 난 엄마한테 돈 드리기 전에 분명히 자기한테 말했어. 그게 말이냐? 통보지? 내가 안 된다고 해도 넌 어차피 줄 거였잖아. 난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였어. 암튼! 아무리 그래도 2억은 너무하잖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자식이 돼서 부모한테 그 정도도 못해? 그래, 해드릴 수 있지. 그런데 왜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했는데? 야, 너네 부모야? 우리 엄마 아빠야.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전에 살던 그 빌라 담보로 8천 대출받아서 해줬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 맞는 거지. 뭐? 그럼 우리 신혼집 얻는데 자기가 보탰던 8,000만 원이 모은 게 아니라 시댁에서 대출받아 주신 돈이었어?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어쨌든 보탰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는 일하면서 모은 돈이라고 했고, 그래서 저도 그동안 모은 1억을 보태서 결혼 준비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났어? 뭐가? 2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서 났냐고. 몰라도 돼. 네가 언제 우리 집에 관심이나 있었냐? 그게 무슨 말이야? 관심이고 뭐고 간에 돈 어디서 났냐고. 당신한테 2억이라는 돈이 있었어? 남편은 제가 계속 돈의 출처를 묻자 고개를 돌리며 몰라도 된다고만 했고,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렸어. 대출? 어디서? 은행에서? 아니 친구한테. 뭐? 2억이나 되는 돈을 친구한테 빌려? 누구? 친구 이름 말해봐. 야, 네가 내 친구 다 알아? 말해보라고! 경민이. 경민? 잠깐만, 당신 미쳤어? 경민 씨 대부업하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돈 빌린 거라고. 그냥 빌려줬어? 야, 아무리 친구라도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지. 남편은 대부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냥 빌린 게 아니라 계약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보라고 해서 봤는데 이자율이 높아도 너무 높았습니다. 이거 뭐야? 이자가 이게 대체 뭐냐고. 그거 신경 쓰지 마. 경민이가 계약서는 형식적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어차피 한 달 내로 갚을 거니까 이자는 안 내도 된다고 했고. 한 달 내로 2억을 무슨 수로 갚는다는 건데? 자기 그 돈 있잖아. 무슨 돈? 남편은 어이없게도 제 통장에 있던 돈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 서로 통장을 투명하게 오픈하기로 약속했기에 결혼하고 공인인증서를 공유했습니다. 서로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매일 들여다보고 하는 건 아니었고, 저희 둘 중 누구 하나 싫다고 하면 안 할 생각이었지만 둘 다 이견 없이 공유하자고 해서 서로 인증서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통장에 있던 돈을 말하면서 그 돈으로 갚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부부니까 당연히 빚도 같이 갚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 몰래 빚 내놓고 갚는 건 같이 하자고? 당신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무슨 말? 내가 엄마한테 1,000만 원 드려야 한다고 했을 때 왜 아직도 독립을 못했냐고 하면서 친정일에 신경 끄라고 하지 않았나? 그랬던 사람이 나 몰래 2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드려? 나하고 상의하는 게 먼저잖아. 아, 몰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기분 좋게 드리자, 어? 나도 같이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난 모르는 일이야. 남편이 시부모님 생각해서 돈 해드리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은행도 아니고 대부업에서 빌린 돈으로 저러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는데 같이 빚을 갚자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날 저는 남편과 크게 싸웠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상의 없이 돈으로 사고 쳐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남편과는 더는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야,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뭐 빌기라도 할 줄 알았냐?
그래, 해! 하자고! 당장 도장 찍어. 찍기 전에 우리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부터 하자. 뭐? 뭔 재산 분할? 헤어지는 마당에 깔끔하게 나눌 건 나눠야지. 우리 산지 고작 2년이야. 나눌 게 어디 있어? 없긴 왜 없냐? 큰 소리 치던 남편은 거실에 있던 컴퓨터를 켜고는 인터넷 뱅킹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거 뭐야? 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여기 있던 그 돈 다 어디 갔냐? 남편은 통장을 보고는 경악했는데 무슨 돈을 말하는 거야? 내 통장에 자기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너 몇 달 전에 장인어른한테 받았던 그 돈! 저는 얼마 전 친정 아빠로부터 재산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친정 아빠는 6남매인데 아빠 형제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건 재산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거라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해당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서 아빠 몫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동생에게 그 돈을 나눠주었고 제 통장에 8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당연히 말했고 그때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기한테 주신 돈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을 자기한테도 나눠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건 그때고. 우리가 이제 헤어질 거니까 내 지분은 받는 게 맞지. 그리고 너 그거 모르냐? 빚도 분할 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도 갚아야 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어이없네. 너 돈 어디다 빼돌렸냐? 빼돌리기 누가 빼돌려? 너 그거 재산 은닉이야. 이혼 앞두고 재산 빼돌리는 거. 내가 가압류 신청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얘가 아주 법을 우습게 하네. 너무 기가 막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이혼 시에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대화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이혼 얘기를 듣고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얘기 들었는데 너네 이혼한다며? 네, 아니 왜?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자기 부모 위해서 돈 좀 해준 거 가지고 그게 그렇게 이혼할 일이냐? 우리 죽고 나면 그 집은 어차피 너네 차지가 될 텐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저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래, 몰랐다 치자. 그런데 이제는 너도 알잖아. 그리고 너 사돈한테 돈 받았다며? 미리 상속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돈도 우리 아들한테 안 준다고 몰래 숨겼다며? 너 참 무섭다. 그만 가세요.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엄마 그만 가자. 어차피 재판하면 5대5로 나눌 텐데 빼돌리든 말든 냅둬. 들었지?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고 이혼할 거면 깔끔하게 재산 나누고 헤어지던가 해. 뭐 잘났다고 돈 때문에 이혼을 해, 이혼을. 시모와 신우가 찾아와 제 속을 긁어놓고 갔는데 하는 말이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너무 기막혔죠. 저는 변호사와 상담이 다 끝난 후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저처럼 그동안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 줄 알았는데 너무 태평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도장 찍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럼 집이랑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 통장에 있던 그 8억은 투교 재산이라 분할 대상 아니고 이 집도 네가 처음 보탠 8천만 원 받아. 뭐?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넌 여태 알아보지도 않고 뭘 한 거야? 알아보나 마나 우리 재판장 가면 무조건 5대5로 나누라고 할 텐데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정하자. 그게 시간도 아끼고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상속 재산은 투교 재산이라고. 받은 지 1년도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달인데 그걸 달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신혼집도 네가 8천에 내가 1억 보탰고 나머지는 대출 받았지. 대출금도 같이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네가 제때 돈 준 적 있냐? 1억을 꼬박 내가 갚았고 나머지는 친정에서 해주셨어. 그게 뭐? 내가 해달라고 했어? 내 말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가정을 위해 네가 한 게 뭐 있냐는 말이야.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고. 그러자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결혼하고 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기여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살면서 생활비 통장으로 각자 생활비를 보태고 그 돈으로 생활하기로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대출금도 초기에 제가 거의 내다시피 했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진 빚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기에 제가 같이 갚을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우기기만 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어봐. 누구 말이 맞는지. 뭐? 야, 돈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그냥. 주기 싫어. 줄 이유도 없고. 남편은 화가 났는지 갑자기 거실 테이블에 있던 화병을 집어던지더니 밖으로 나갔고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고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시댁에 갔나 싶어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그래. 우리 아들 지금 여기 있다. 좀 바꿔주세요. 네 전화는 안 받는다고 하는데 어쩌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남편은 거실 바닥에 누워서 귤을 까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왔어. 나 지금 TV 보고 있어. 그런데 왜 왔어? 우리 하던 얘기는 마무리 지어야지. 무슨 얘기? 이혼. 생각해봤는데 난 안 할래. 뭐라고? 이혼 안 하고 싶다고. 민영아, 우리 아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너도 너무 그러지 말고 못 이긴 척 받아줘라. 어머님, 이게 지금 그럴 일이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몰배기 아니냐. 그리고 다른데 돈 쓴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해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 몰래 그 큰 돈을 대부업에서 빌린 사람이에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믿고 살아요? 살다가 또 저 몰래 더 큰 돈 빌려서 빚지면요. 아유, 안 그러겠지. 그치, 석호야? 너 안 그럴 거지? 네, 엄마. 제가 왜 그러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기가 막혔지만 옆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시모가 더 기가 막혔죠. 신우는 옆에서 얄밉게 저를 노려봤는데 저는 그 길로 시댁에서 나와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상담받았던 변호사를 통해 바로 소송에 들어갔고 남편은 제가 정말 이혼 소송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하면 5대5가 아니어도 자기한테 재산 중 일부를 떼어줘야 할 거라며 끝까지 큰 소리 쳤죠. 저희는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습니다. 2년뿐이었고 서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도 없었죠. 굳이 누가 더 돈을 많이 썼냐 따지자면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생각과 달리 친정 재산도 살던 집도 본인의 지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에게 빚이라도 같이 갚자는 어이없는 말을 했는데 빚 역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혼자 다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전화해서 온갖 욕을 하고 못된 며느리라고 했는데요. 너 이제라도 내 아들한테 사과하면은 내가 모른 척 하마. 네? 우리 아들 저렇게 빚쟁이 만들어 놓으니 좋냐? 응? 그러길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빌렸으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너 잘났다 이거냐? 이제 남인데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남이야? 난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어.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님 집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에는 왜 제가 없는 거죠? 친딸처럼 생각하셨다면서요? 아니 그건 그래. 이참에 너도 같이 새로 찍자. 응? 다 같이 새로 찍으면 돼. 안 그래? 소름 돋네요. 이혼했는데 아들 전처한테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시고.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친구에게 빌린 돈 때문에 큰일이 났습니다. 대부업을 한다는 전 남편 친구는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돈이 안 들어오고 전 남편하고 연락도 안 되니 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재수 씨, 석호 이 자식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 옆에 있어요? 모르셨어요? 뭘요? 저희 이혼했는데. 정말요? 아니 그럼 돈은요? 무슨 돈이요? 석호가 분명히 한 달만 쓰고 돈 준다고 했는데 재수 씨한테 돈 있다고 하면서. 그건 저는 모르는 얘기니까 직접 전화해보세요.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결국 이 사달이 날 줄 알았습니다. 은행에서도 2억 대출은 큰 돈인데 대부업에서 2억은 이자도 감당이 되기 힘든 게 당연했으니까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한 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번호를 차단해서 그동안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대로 끝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저를 몇 번이나 찾아와 귀찮게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했습니다. 이제 퇴근해? 왜 왔어? 잘 사냐? 너랑 할 얘기 없어. 민영아. 야, 강민영. 왜? 돈 좀 빌려줘. 뭐라고? 남편은 갑자기 찾아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이자랑 원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면서 300만 원만 달라고 했죠. 너한테 줄 돈 없어. 누가 그냥 달래? 빌려달라고. 내가 왜? 전 남편은 회사 앞으로 저를 몇 번이나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시댁은 이사한 집을 처분하여 전 남편의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집도 팔리지 않고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자 시세보다 낮춰서 내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팔리지 않으니 당장 2억에 대한 이자는 내야 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저는 이혼 후 다 정리하고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상황이 급했는지 전 남편은 친정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짜 징글징글하다. 민영아, 내가 상황이 이래. 그런데 그게 뭐? 돈 좀 해줘. 어? 저번에도 분명히 말했을 텐데 너한테 해줄 돈은 없다고? 그러길래 무슨 생각으로 그 큰 돈을 겁도 없이 빌려? 나도 반성하고 있어. 생각이 짧았어.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너 8억 있으니까 2억을 네가 갚아주면은 내가 매달 돈을 조금씩 나눠서 줄게. 어? 전 남편은 여전히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저에게 돈을 빌려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저는 찬물까지 뿌려 전 남편을 쫓아냈는데 그 이후로 여러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직접 만나고는 더는 전 남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화가 나시면 많이 무섭거든요. 그날 이후로 대부업을 한다는 전 남편의 친구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아무리 친구라도 계약서를 썼으니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 연체되면 가압류는 물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좀 도와주라고 하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야 저도 이해하지만 저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도움을 드린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혼한 게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제가 더는 마음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니 부모님이 더 잘 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빠한테 받은 재산은 그대로 통장에 있는데 투자니 주식이니 그런 건 잘 몰라서 아마도 계속 예금에 넣어두지 않을까 싶네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보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더 미루지 않고 빨리 이혼을 선택했는데 전혀 후회 없고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행복하세요.